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극과 북극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살아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극과 북극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뚜렷하게 환경적 특징이 있습니다.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얼어져 있고 남극은 땅 위에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요. 기온 또한 두 군데가 똑같이 춥지만 더 추운 곳이 남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운 곳에 극지의 환경에서 어떠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북극으로 먼저 가볼게요. 북극의 포유 동물들을 보시면 북극여우, 북극곰, 북극토끼, 술록 등 4가지 포유 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술록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맨 앞에 끄고 중앙에 있는 술록은 뿔이 있고요. 뒤에 있는 술록은 뿔이 없습니다. 술록은 사슴과에 속하는데요. 사슴과의 암컷은 뿔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록은 암컷에도 뿔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뿔이 조금씩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술록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수컷이에요. 친구들이 뿔이 없으니까 암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술록이 지금 있는 계절은 12월 말, 그러니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끄는 계절이에요. 하지만 술록은 12월 초에 되면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컷은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뿔이 홀라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술록의 뿔은 이때쯤이면 수컷은 뿔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술록은 암컷이랍니다. 신기하시죠? 그리고 술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에 있습니다.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술록의 코에 유독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보다 25%나 더 많이 모여 있대요. 이 모세혈관은 아주 급격한 온도에서 이완 숙축, 그러니까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러졌다 하면서 이 모세혈관이 유독 빨갛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바깥 추운 곳에서 뜀박질을 하다가 실내의 따뜻한 공기를 탁 마주하게 되면 볼따기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술록이 왜 빨간 코를 가졌는지 아시겠죠? 다음은 북극여우예요. 북극여우의 특징은 여름에는 회색 옷을 입고 겨울에는 흰 옷을 갈아입는답니다. 왜일까요? 귀찮게? 네, 천적에 대비해서예요. 북극곰이라는 천적이 있기 때문에 북극곰의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극의 식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북극의 식물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꽃이 피는 현아 식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추운 눈 위에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북극에는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요, 기강류인데요. 기강류는 지느러미를 발처럼 사용하는 해양 동물을 기강류라고 합니다. 기강류의 대표 동물들은 보면 물개, 해표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개와 해표는 뚜렷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니, 2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물개 박수 들어보셨죠? 물개는 앞다리가 길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있지만 해표는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절대로 박수를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개 박수는 들어보셨어도 해표 박수는 들어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물개의 깃바퀴는 손가락만한 게 바깥으로 쏙 튀어나와 있고 해표는 깃바퀴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귀를 보고 물개인지 해표인지 구분할 수 있답니다. 해표, 물개 외에도 남극의 기강류는요, 웨델 해표, 크레이프트 해표, 코끼리 해표, 표범 해표 등 여러 해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끼리 해표는 코가 코끼리의 코를 닮아서 코끼리 해표라고 하고요. 특히 코끼리 해표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수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기강류를 보시면요. 바다 코끼리가 있고 북극 수염해표가 있는데 이 바다 코끼리 역시도
코끼리의 상아를 닮아서 북극 바닥 코끼리입니다. 그렇다면 북극 포유 동물 중에서 대표 동물인 북극곰에 관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극곰의 크다란 첫 번째 특징은 피부가 무슨 색? 검정색이에요. 왜 검정색일까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요, 태양열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피부가 검정색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털에 있는데요. 이 털이 빨대처럼 가늘게 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늘게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수가 되기 때문에 북극곰이 아무리 수영을 하고 나와도 추운 겨울에 몸이 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은 잠수도 굉장히 잘합니다. 수영도 굉장히 잘해서 잠수를 해서 해표 등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극의 대표 동물인 펭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요, 펭귄 역시도 아주 추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까 보셨던 북극곰도요, 지방층이 10cm나 되거든요. 펭귄도 몸의 거의 3분의 1이 거의 지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펭귄 역시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먹이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방수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펭귄들이 낮에 육지에 올라와서 쉬는 동안 똥구 옆에 기름샘이 있어요. 그것을 부리로 이렇게 묻혀서 자기 몸을 열심히 발라서 방수털로 가꾼답니다. 북극곰에 그러면 남극의 주인공인 황제 펭귄은 아주 추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옆 사람끼리 같이 꼭 껴안고 있으면 체온을 나누면 따뜻하다는 거 아시죠? 역시 펭귄들도 그것을 아나 봐요.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이렇게 허들링이라는 것을 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눠서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펭귄은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 잠수도 굉장히 깊이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잠수할 수 있는 것은 40m 내외지만 펭귄, 특히 황제 펭귄의 기록에 의하면 수심 400m까지도 잠수를 한다고 해요. 와, 그 수압을 어떻게 견딜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숙제랍니다. 40m까지, 400m까지 내려갔다가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크릴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워낙 크니까 오징어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의 수영 실력은 육상에서는 그렇게 뒤뚱뒤뚱 걷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펭귄 같은 경우는 시속 24km를 수영할 수 있는데요. 이 속도면 우리나라 가장 빠른 선수 박태환 선수보다 3, 4배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펭귄은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데요. 펭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미 펭귄이 먹이 사냥을 나가고 난 이후에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펭귄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극에 살아가는 동물 중 중요한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이에요. 남극의 모든 생물들이 이 크릴을 주 먹이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극의 어마어마한 여기 보시면 지상 최대 동물인 대왕고래의 약 500만 마리의 무게에 해당하는 양이 남극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크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극지의 동식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